네, 그럼 지금부터 BMW X7 40i 모델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승차는 X드라이브 40i X드라이브 모델이고요. 또 퍼스트 에디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외관에 23인치 휠도 탑재가 되어 있었고요. 2열에는 독립식 시트가 마련된 6인승 모델입니다. X7은 확실히 부분변경 모델을 통해서 이번에 좀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실 부분변경 모델, 수입차의 부분변경 모델이 이 정도의 변화를 겪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파워트레인도 달라졌고 뭐 실내외 변화, 디자인 변화라든지 기능의 변화 이런 것들이 대거 조금 더해져서 상품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BMW 7 시리즈, 뭐 i7, 이 세단 모델, 대표 세단, 플래그십 세단이 출시가 됐죠. 그런 변화 때문에 X7도 아무래도 새로운 7 시리즈만큼의 변화를 좀 추구해야겠죠. 하지만 뭐 모델 출시된 지 뭐 4년 정도 된 모델이기 때문에 풀 모델 체인지가 아니라 부분 변경을 통해서 아주 대대적인 변화를 겪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젠 경쟁 모델들을 좀 압도하는 모습들이 일부 좀 보이긴 해요. 특히 이제 아우디 Q7과 이제 BMW X7이 조금 상당히 좀 비슷한 선상에 있었죠. 승차감 면에 있어서도 GL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운 편안한 이 주행 질감, 승차감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면 BMW와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한 주행에도 좀 걸맞은 서스펜션 세팅을 좀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번 부분 변경 모델 X7에도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의 높이는 센터 콘솔 아래쪽, 암레스트 앞쪽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차고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행 모드에 맞게 서스펜션의 세팅이 달라지는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도 1차적인 충격, 2차적인 충격 모두 제대로 잘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착 가라앉는 2차적인 진동을 거의 느낄 수가 없는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뭐 벤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드럽게 넘는 이러한 세팅을 선택을 했겠지만 아무래도 좀 스포티한 주행에 걸맞는 서스펜션 세팅이 더해지다 보니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조금 크게 좀 전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잘 흡수하고 2차적인 충격도 잘 흡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해보면 차가 정말 조용합니다.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는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음 정도인데요. 이것도 23인치 휠이 탑재됐기 때문에 조금 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고, 기본적인 22인치 휠을 장착을 한다면 이 정도까지 소리가 크게 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차량이고요. 뭐 이중접합 유리도 마련되어 있고 휠하우스 주변에도 차음재가 둘러쳐져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조용한 이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실내가 굉장히 조용하다 보니까 이 멋진 엔진 사운드가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에코 프로 모드로 그냥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앞쪽에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계기판이 좀 강렬한 붉은색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가속을 해보면 이 6계통 사운드는 진짜 언제 들어도 멋진 것 같아요. 과하지 않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운전자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 이 사운드가 계속 좀 자극을 하거든요.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이 사운드 자체가 스포티하면서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담 없이 운전자에게 드라이빙에 대한 열정을 조금 자극시키는 그런 사운드를 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6기통 엔진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엔진이거든요. 3리터 배기량을 가지고 이 정도 출력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군더더기 없이 뽑아내는 엔진, 거기다가 사운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정말 운전자에게 최고의 그 경험을 선사하는 엔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40i에 탑재되는 이 3.0L 직렬 6기통 엔진도 그동안에 계속 좀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는 380마력의 출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X7 차량 무게가 상당히 좀 무거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가속할 때 뭐 주춤거린다는 느낌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플래그십 SUV니까 오히려 좀 진중하게 출발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오산이었어요. 처음부터 강한 토크가 발휘되면서 이 거대한 차량을 아주 시원스럽게 가속하게 만듭니다. 이 상위 모델은 M650i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정말 두렵기까지 하네요. 500마력대의 출력을 발휘하는 M60i 모델은 M모델의 하위 퍼포먼스 차량이죠.
보통 이제 BMW는 진짜 고성능 모델인 M3, 뭐 M5 같은 모델들이 있고, 그 아래로 뭐 M650i, 뭐 M40i 같은 이런 M 퍼포먼스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들이 있고요. 사실 X7에는 M 모델이 없죠. X5에도 본격적인 뭐 M 모델은 없습니다. M 퍼포먼스 모델만 있죠. 이 정도 크기의 차를 타는 분이 뭐 그 정도 퍼포먼스까지 원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최근에 BMW가 이제 그 해답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XM입니다. M 브랜드 전용 모델로 출시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SUV 모델이죠. 만약에 이 X7 M650i 모델을 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XM을 선택을 하신다면 정말 최상의 M 브랜드다운 이제 퍼포먼스를 제대로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40i 모델로도 충분히 운전의 재미는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계 판매되는 X7 중에 4대 중 3대가 40i 모델이었습니다. 더 높은 출력을 발휘하는 모델들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은 지금 시승하고 있는 40i 모델인데요. 그만큼 충분한 출력, 성능을 발휘하고 뭐 타보신 분들의 만족도도 높은 차량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X7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 자동 주차 기능이 있습니다. 뭐 익숙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빈 공간을 찾아서 주차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갔던 경로, 주차 경로를 그대로 기억했다가 주차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기어 토글 왼쪽에 있는 P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일단은 새로운 주행 경로 녹화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녹화가 되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곳이 이제 아파트 주차장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이동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내 주차 위치를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지금 주차장을 한 바퀴 쭉 돌아서 이곳에 한번 주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뭐 제 주차 지정 구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녹화된 경로, 첫 번째 경로. 자, 이제 다시 제가 출발했던 장소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제가 출발했던 위치로 돌아왔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녹화됐던 경로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뭐 차고지 앞이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입구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녹화된 주행 경로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요, 네, 차량의 스티어링이 스스로 조작을 하면서 이제 주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화면상에는 지금 이동 경로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전방에 뭐 자전거라든지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주행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 계기판 상에는 남은 주행거리 지금 63m, 62m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네요. 시속 3에서 4km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주행을 하고요. 하지만 조금 더 뭐 빨리 주행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은 차량이 멈추게 됩니다. 그때는 다시 또 시작을 시켜야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저 앞에 아까 제가 저장했던 주차 공간까지 차량이 스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에도 이렇게 노란색, 형광색 불이 켜지면서 지금 자율주행 중이라는 것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도착하면 천천히 정차하게 되고요. 차량이 P 모드로 체결이 되면서 완전히 정차하게 됩니다. 차량의 후진 보조 기능이라는 게 있었죠. 뭐 차량에 진행했던 경로를 기억을 했다가 그대로 후진하는, 자동으로 후진해주는 기능이었는데요. 그것과 함께 이렇게 새롭게 주행 경로, 주차 주행 경로를 지정했다가 언제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조금 고속도로에 올라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X7은 정말 미끄러지듯 도로 위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 주행 시의 안정감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제가 뭐 좀 전에 와인딩 로드를 좀 주행하면서 체험을 했었는데요.
차량의 기울기가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좌우 롤이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와 높이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면 좌우 롤을 피할 수가 없고요. GLS만 하더라도 그래도 좌우 롤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 주행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X7은 그마저도 이 안티롤 시스템이라든지 차량의 롤을 최대한 억제하는 이 서스펜션 세팅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뭐 차량의 거동이 좀 변하는 거 없이 그대로 코너로 돌아나가는 이러한 모습들도 경험해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른 경쟁사보다 플래그십 SUV의 출시가 조금 늦게 됐던 BMW였지만 후발주자였죠. 하지만 요즘 이제 BMW가 차 만드는 걸 보면 정말 제대로 정말 좋은 결과물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포트 모드와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확실히 이 스티어링 휠의 담력도 조금 더 가벼워지고 서스펜션 세팅 자체도 좀 부드러운 세팅에 맞춰집니다. 말 그대로 컴포트한 주행이 가능한 거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서스펜션 세팅도 조금 더 단단해지고 스티어링의 담력도 살짝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래도 스포츠 모드와 컴포트 모드를 운전자가 구분할 만큼의 변화는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X7 40i 퍼스트 에디션 모델 시승을 해봤습니다. 정말 단점을 꼽기 어려운 그러한 차량이 아닌가 싶은데요. 플래그십 SUV 모델이 가져야 할 덕목들, 이런 것들 플러스 BMW가 추가하는 스포티한 이러한 주행 감각, 이런 것들까지 함께 구비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차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X7이 지나치게 조금 스포티한 주행에 좀 맞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GLS라든지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차량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고요. 조금은 더 운전의 재미를 찾는 분들이라면 아우디의 Q7이라든지 지금 시승하고 있는 BMW X7, 저는 요번에 X7을 타보니까 Q7에서 X7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좀 기울긴 하네요. 정말 멋진 차량이었고요. 2열 시트의 활용성, 3열 시트의 구성, 편의 기능, 전동 시트의 편리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양을 봤을 때는 가격적인 경쟁력에 있어서도 좀 우위를 확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이 정도 가격대에 어떤 SUV를 고를지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는 저는 BMW X7 강력하게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